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영혼을 바쳐 일하는 남자 오영일입니다. 항상 1등 김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1등 하시는 김상일 변호사님, 진짜 별명은 따로 있으시다면서요. 제가 알아보니까 재판에서 승소 제족이라는 별명이 있으시던데. 제가 승률 100%를 달리고 있어요. 진짜요? 아니, 승률 100%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100%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는 쉬운 사건만 하니까 그쵸. 그래서 다 이기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네. 아니 다 이길 사건 같으면 재판으로 안 가죠. 합의하고 빨리빨리 정리하죠. 그렇지만 서로 간에 이제 주장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판으로 가는 거라서 그런 사건도 있고 굉장히 힘든 사건도 있고 네. 다양하죠. 야, 그러면 그 의뢰인분들이 엄청 만족도가 높으시겠어요. 되게 고마워하셨겠어요. 제가 감사하죠. 또 이런 명언을 이런 명언을. 제가 사람들 만나고 하는 거 좋아하니까 네. 또 여러분들 뵙고 또 힘든 부분들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또 보람이죠. 아, 그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또 이렇게 보람도 많이 느끼시면서 또 일을 하시겠네요. 앞으로 좀 더 보람과 또 영일 씨가 추구하는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서두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제가 변호사님이랑 같이 방송을 찍는다고 하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카톡으로도 연락이 저한테 많이 왔고, 그리고 댓글로도 많이 달아주셨는데 가장 많은 질문이 뭐였냐면, 참 이게 씁쓸했어요. 저도 이 질문을 받으면서 지인에게 네. 돈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네.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이제 그 내용을 좀 읽어보니까 친구가 장사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 2천만 원을 빌려갔는데 3년이 지나도록 갚지를 않는데요. 근데 처음엔 이 친구가 기다려 달라고 하니까 아, 그래, 무슨 사정이 있겠지, 친구인데 설마 내 돈 띄어먹겠어 하면서 이제 좋은 마음으로 기다려 주셨나 봐요. 근데 계속 안 갚고 있는데 이분이 차도 막 비싼 차를 사고 막 해외 여행도 다니고, 그래서 야, 너 돈이 있는 것 같은데 내 돈 좀 줘라. 이제 좀 세게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너 왜 안 주냐? 그랬더니 야, 미안하다, 이거 진짜 지금 상황이 아직 그 상황이 안 돼서 그러는데 줄게 좀만 기다려줘 하는 게 벌써 3년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너무 돈 빌려주고 친구도 잃고 돈도 잃고 마음도 많이 상했다.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문의를 주셨거든요. 이런 거는 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소송 가야죠, 빨리. 바로 소송. 농담이고 네. 일단은 친구 사이에 금전 관계를 안 하는 게 좋은데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친구 잃고 돈 잃고 네. 그런 경우가 많죠. 채권자분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돈을 꼭 받아야 되겠다 하시면 친구한테 한 번 더 말씀을 해보시고,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이거는 받아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시면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 친구는 내가 믿을만 하니까 좀 더 기다려줄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또 기다려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은 이게 관계 자체가. 상황이죠. 네. 근데 금전을 그냥 단지 빌려준 거면 네. 문제가 안 되는데, 또 상담을 해보면 막상 어떤 이유로 돈이 가게 됐느냐. 단지 빌려준 거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네. 그렇지 않고 다른 용도로 다른 목적으로 돈을 빌려줬다 그러면 그때는 또 시효가 짧은 경우가 있거든요. 뭐 1년인 경우도 있고 5년인 경우도 있고 뭐, 그러니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는 나중 가서는 그게 소송으로 진행됐을 경우에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1년 벌써 지났다 싶으시면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그 돈을 친구한테 그냥 졌다? 네, 그냥 줬다고 생각하시면 네. 그냥 그렇게 두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그 돈은 내한테 꼭 필요한 돈이고 중요한 돈이고 내가 지금 또 당장 써야 될 돈이다. 네. 그러면 그때는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분은 사례를 이렇게 보내주신 거 보니까 일단 돈을 받아야겠다는 의지가 강력하신 것 같은데. 하긴 친구가 좀 부적절한 행동을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맞아요. 뭐 돈 빌려준 사람은 정말 아끼고 모아준 돈을 그 친구가 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네. 좋은 마음으로 빌려줬는데 그쵸. 막상 친구는 돈을 함부로 쓰는 것처럼 보이고 하니까 당연히 화가 나죠. 그쵸. 보통 소송 그러면 되게 무서워요. 어렵게 생각하고. 네. 이런 경우에 소송을 만약에 진행한다면 네. 어떤 식으로 진행이 좀 되나요? 돈을 빌려준 거라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소송인데 독촉 절차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게 있는데, 또 막상 저희들한테는 되게 친숙하지만 네. 일반인들께서 보시기에는 법원 가서 지급명령 서류를 써야 되잖아요. 말만 그러면 들어도 막 무서워요. 이것저것 자질구레한
불리한 서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내가 돈 빌려줬으니까 당연히 네. 받을 권리가 있는데 네. 그 돈을 쉽게 받을 수 있게 해줘야지 왜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냐 막 이런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죠. 근데 그쵸. 또 법원에서 설명은 해주는데 예전에는 정말 설명을 잘 안 해줬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왜냐하면 법원 공무원들도 많이 바쁘고 그쵸. 사건들이 많고 막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여기 가서 하세요. 이거는 또 은행 가서 준비해 오세요. 또 뭐 절차가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점들 때문에 차일피일 또 미루게 되죠. 아, 하긴 할 건데 해야 하지 뭐. 되는데 또 법원 갔다가 막상 설명 들어보면 또 할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겠고 그러면 서류들을 또 쓰다가 이거 이렇게 써가지고 되겠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또 뭐 상담을 받으시는 경우도 계시고 근데 또 요즘 나홀로 소송도 하시는 분들이 뭐 여전히 많이 계시니까 네. 간단한 소송 같은 경우에는 직접 법원 가셔가지고 서류들 작성하셔서 하는 것도 뭐 네. 권장하진 않아요. 저는 왜 그런가 하면 네. 직접 그렇게 해보시다 보면 여러 가지 빠지는 것들도 많고 네, 네. 시간과 신경 쓰이는 거 그쵸. 본업도 있으시고. 예, 예. 차라리 적절한 비용에 전문가한테 아웃소싱 맡기고 나는 내일 하는 게 정말 크게 봐서는 정말 훨씬 나아요. 제가 변호사라서 그런 게 네, 아니라 네, 맞아요. 네. 정말 상담해보면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은 돈 버는 길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률 비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아까워하시는 게 있어요. 그쵸. 안 나갈 돈 나가는 거. 네, 맞아요. 그런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죠. 또 직접 그걸 함으로써 내 경험도 쌓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또 직접 법원 가셔서 또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또 괜찮습니다. 글도 한번 써보시고 네. 관련된 서류들, 네. 증거 자료들 네. 잘 모아 놓으셨다가 네. 이렇게 또 요즘은 법원이 또 많이 친절해졌어요. 아, 그래요? 네, 많이 친절해져서 네. 가서 법원 공무원한테 좀 귀찮게 해야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모르겠다. 근데 그거 도와주려고 그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시니. 업무의 한 일환으로 볼 수는 있는데 법원에서 처리하는 일들이 소송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네, 일이 네. 많거든요. 네, 또 네, 그분들도 이제 그런 일들도 하면서 민원인들도 상담도 해주고 네. 하는 건데 국민의 공사자니까 공무원이 공사자로서 또 네. 친절하게 또 안내해 줄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적은 금액은 또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뭐 나쁘지 네.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는 일에 너무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예. 너무 영향을 많이 받으면 법률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네, 예. 적절하게 위임을 해서 본인의 삶을 좀 더 지탱하는 거. 예, 그게 낫습니다. 네. 근데 이런 이야기 해서 될지 모르겠는데 친구 간에 돈 빌려주는 거는 어려운 부탁을 친구가 한 거예요, 사실은. 그쵸.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네. 차라리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간이면 정말 친한 친구면 그냥 뭐 너 힘든 거 아니까 이 정도 그냥 준다. 네. 네. 또 와이프한테 얘기하면 아, 그 돈을 왜 줘? 우리 맛있는 거 사 먹지. 그치, 뭐 이렇게 그쵸. 얘기할 수는 있는데 하여튼 그쵸. 그 부분 적절하게 잘 판단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또 금융도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 통상적으로는 많이 또 대출을 받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참 친구 간 또는 지인 간에 네. 금전이 오가는 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 이거는 뭐 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려워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정말 지혜가 필요한 예,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 친구 관계 깨지기 십상이에요. 그럼 이런 소송을 해서 만약에 돈 빌려줘서 못 받았다고 소송을 제기하면 받을 확률 이런 건 좀 어떻게 돼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막상 소장을 넣었더니 상대방에서 바로 연락이 와서 아 미안하다 네.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 해서 돈을 돌려받고 손은 뭐 취하하던가 하고 아니면 법정에서 조정을 해서 잘 끝나는 경우도 많고 끝까지 못 주겠다 어떻게 소장을 보낼 수가 있느냐 네. 이런 경우도 있고 친구끼리 어떻게 소장을 보내느냐. 예.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안 갚고 연락도 안 되고 차 사고 막. 내 전화도 안 받고 네. 그래 어쩔 수 없이 너 만나려고 소 제기했다. 실제로도 그런 경우도 그렇죠. 많아요. 네. 사실은 친구도 친구도 또 미안하니까 전화를 못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쵸. 아까 말했지만 자기 차 갖고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네.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네. 저희가 이제 영상 하단에다가 변호사님 카톡을 남겨놓을게요. 카톡을 남겨놓으면 카톡으로 좀 문의를 상세하게 좀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저 돈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적어 주시면 바쁘시거든요. 답장 안 갑니다. 네, 육하 원칙 아시죠?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남겨주시면 그 중에서 이제 정리 잘 해주신 분들은 변호사님 답변 좀 주실 수 있으시죠?
영일 씨가 부탁하는 거니까. 또 이렇게 아름답게.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사실 좀 업무도 많고 밀린 소장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네. 또 이렇게 억울하신 분들을 네, 이렇게 예.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영희 씨가 잘 말씀하셨는데 왜 자세하게 쓰라고 하는가 하면 단순한 것 같은데 거기에 또 문제 핵심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글로써 정리를 해서 보내주시는 게 제가 상담 드리기도 맞고 네. 또 말씀하시기도 더 편하실 거고 또 정확합니다. 아, 좋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변호사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잘 정리해서 남겨주시면 아마 변호사님 1시간 상담료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받으시는 걸로 아는데 여러분 진짜 이거는 대단한 기회니까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카톡으로 잘 정리해서 보내주시고 만약에 답변을 못 받으시면 아 내가 좀 정리를 덜 했나 보구나 한 번 더 돌이켜보고 다시 정리해보고 다시 보내보시는 이런 정성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글 주신 분이 첫 번째 댓글 남기신 분인가요? 첫 번째 댓글 남기신 분은 제가 필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그 개인 회생 개인 회생 관련. 네 그분 개인 회생이셨어요. 네. 개인 회생은 진짜 글을 자세하게 써주셔야 돼요. 이게 사실관계가 네. 너무 천차만별이고 또 어떻게 앞으로 전개해야 될지가 문제가 됩니다. 저도 그 영일 씨가 얘기를 해가지고 올려놓으신 거를 봤는데 가압류 관련해서는 좀 법리적으로도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네. 저희 지금 준비한 게 꽤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끝날 때 또 인사하는 구호 있거든요. 끝나고 나면 또 아까 말씀하신 해주시고 일단 바로 하겠습니다. 이상 2022년 1월 2일까지 일하지 않아도 월 3천만 원의 소득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 오영일이었습니다. 김상일이었습니다. 안 돼요. 그냥 김상일 변호사님 아니시잖아요. 항상 1등 김상일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